구속 위기 이재명이 권순일, 유창훈 들먹인 까닭은 자, 이 순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그 검찰 단계에서 법원 단계로 이제 넘어오고 나서 검찰에서 막 수사를 받다가 이제 기소가 돼서 법원의 이제 판결을 재판을 받으러 넘어가고 나서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는 계속 되풀이 합니다. 협박을 했다가 회유를 했다가 협박을 다시 했다가 또 회유를 하는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른 것이죠. 원래 처음에 재판에 이제 넘어가서 1심 선고가 가까우니까 그때 그러니까 구형이 나오고 1심 선고 날짜가 잡히니까 그때 이현주, 김병주 이런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유죄를 선고를 하면은 법원이 유죄를 선고를 하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좀 1심이 다가오니까 막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해서 법 왜곡죄 여기서 이제 판사는 빼주고 또 이 법관 임용 기준을 법원의 수건 사업이죠. 그걸 확 낮춰주고 법원의 예산을 팍팍 정액시켜주고 이렇게 막 회유를 했는데 1심에서 15일 날 이재명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 선고법 관련해서 나오고 나서는 아예 다시 또 판사들을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 검찰의 정치 검찰의 뭐 사건 조작에 부안해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 판사 한성진 부장 판사를 향해서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했죠. 이재명도 1심에 나오고 나서는 판결을 수긍하지 않겠다, 수긍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슨 민심의 법정, 뭐 또 뭐죠 역사의 법정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법정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선거법보다 더 무서운 위정교사 1심 선고가 앞두고 있으니까 다시 회유를 하는데 회유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마치 업소를 하는 판사들에게 싹싹 비는 사실상 이게 싹싹 비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은 판사를 막 띄우면서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대 간부 회의에서 작심한 듯이 이재명이 사법부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제 사흘 남았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린다고 법원 판결이 바뀔까요? 아마 지금 판결 형량 다 결정됐을 겁니다. 이제 판결문을 이제 쓰고 마지막 또 주말도 끼었으니까 주말에도 아마 퇴근 제대로 안 하고 판결문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김동연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그러면은 판결문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 형량도 이미 이 합의부에서 다 합의가 돼서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 이거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본인은 판사들에게 완전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말들을 오늘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걸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재명이 진실성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 판사들을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하게 됐다는 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은 1심 위정교사 선고 사흘 앞두고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의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 이게 여기서 이제 빠진 말이 하나 있죠. 또 계속 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말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내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나는 재판부를 존중을 한다. 앞으로 존중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죠. 근데 이제 그 말은 쑥 빼고 자기 건 쏙 빼고 유죄 무죄 이 부분은 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치 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흑역사도 있지만 법원은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재결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이재명이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일을 설명을 합니다. 확대 간부에 의해서. 자, 어떤 일을 이야기하느냐. 지난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죠. 비명계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통과가 돼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거를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사필 규정에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2020년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일, 그리고 체포동의안 통과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이 있었다. 이제 자기와 관련해서 결국 사필 규정에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 자기에게 제자리를 찾아줬다. 사법부가. 수십 년 동안 제가 법조인으로 수천 건을 처리하면서도 뭐 수천 건 처리했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수천 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유능한 법관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사례를, 자기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서 이 사법부의 경의를 표한다. 사법부는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는 돈거래고, 돈거래, 그러니까 돈을 줘서 재판 거래한 한 의혹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이 본인이 협박하고 급박하고 업소해가지고 판결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 사필 규정, 자,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이 있죠.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조금 전에 그 이야기했던 대로 친형 강제 입원 거짓말 해가지고 안 지켰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게 확정이 됐으면 이재명은 그때 끝났죠. 경기도지사직 날아가고. 그런데 권순일이 김만배가 나서서 재판 거래를 해서 권순일이 이상한 논리로 또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뭐 이런 이상한 법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시켰죠. 그리고 권순일은 김만배의 하천대유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아무 일 안 하고 1억 5천만 원 받고 50억 클럽 가입을 하고 50억도 받기로 하고, 그때 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대법원장을 약속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렇게 해서 한 게 재판 거래, 그 결과로 무죄를 받았는데, 파기환송을 받았는데, 그것을 마치 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한 것처럼 왜곡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유창훈이 이 기각을 해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사정을 하고 이제 최후 진술 기회를 주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구속이 되면은 감옥에 갇혀서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닥달을 당하고 50년은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호소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급박을 했죠. 대한민국의 앞날을 왼쪽 문을 열 것이냐 오른쪽 문을 열 것이냐 이런 말. 그렇게 해서 기각을 받아놓고는 마치 사법부가 정의롭게 자기를 기각을 한 것처럼, 기각을 해준 것처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사흘 앞두고 적극적인 판사 해유에 그리고 판사 칭송에 나섰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지금 다 거의 다 판결은 결정이 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의 이 말을 두고 여의도가 시끌시끌한데, 지지층에게 당분간은 사법부 자극을 중단하자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또 위정교사 이 혐의 자체가 사법방해죠. 재판을 방해한 거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진성 씨를 가짜 정언을 해달라고 내세워서 결국 이 거를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때 거짓말, 2018년 지방선거 때 거짓말 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친형 강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심에서 300만 원 받았는데 재판 거래에 의해서 무죄로 만들어 버렸죠. 하나는 금사사칭 관련한 이 부분인데 이거는 1, 2, 3심 다 무죄 받았습니다. 왜? 김진성이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죠. 사법방해면은 판사들이 더 엄하게 이제 이 선고를 할 텐데, 사법방해는 미국에서는 그냥 사법방해 자체로 5년입니다. 징역 5년. 그런데 그렇게 더 엄하게 이 처벌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내용이어서 법원에서 통상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1심 선고 직전에 작심하고 이렇게 싹싹 비는, 사실상 싹싹 비는, 그리고 막 띄우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설훈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가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봤자 위정교사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은 사퇴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저번에 이 공천을 못 받아서 비명 행사를 해서 원래 동교동계 출신이죠. 설훈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는데 공천 못 받아서 지금 당을 나왔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의 원로격인데 여기서 이재명은 사퇴해라. 월요일 날 유죄가 다시 나오면은 자, 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사활을 걸고 판사님들 자극 안 하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집회하죠. 장애 집회하는데 내일 장애 집회하는데 제가 위장 시민 이야기했죠. 어제 위장 시민 이 파란 옷 민주당 상징 색깔인 파란 옷 입고 나오지 말라 이렇게 공지문을 다 보냈고 거기다가 뭐 깃발도 꽂지 말라 했는데 내일은 그 전에는 이재명이 1심 선고 나오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날 1심 선고 나오고 그 다음 날 집회에 나가서 무슨 나는 팔팔하게 살아있다 죽지 않는다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고 그런데 내일은 마이크 안 잡는다고 합니다. 마이크 안 잡아. 마이크 잡아서 뭐라고 하면은 이 판사님들 이렇게 좀 신기 불편하실까봐 내일은 마이크도 안 잡는다. 그리고 민주당 옷 입고 나오지 마. 그 어차피 위장 시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겸사겸사해서 자극하지 말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온 다음 날은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이렇게 했는데 자, 내일은 마이크도 안 잡는다고 합니다. 눈치 봐야죠. 그리고 지금 민심의 눈치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클릭하는 이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이제 금투세, 금융투자세, 이제 주식에서 이익 받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 금투세를 강하게 당론으로 밀어붙였다가 그때 한동훈하고 대표회담 어쩌고 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공약이니까 이제 서로 어떻게 해서 잘 보여가지고 대표회담해서 갈라치기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런데 금투세 폐지를 하니까 기존의 좌파 지지층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반발을 하니까는 그러면은 대기업을 옥죄는 그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계속 밀어붙이겠다 해서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했는데 재계가 또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거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 자기에 대한 민심이 나빠지고 하면은 사법 위기를 돌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오늘은 또 불과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 단독으로 밀어붙여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재계와 또 토론회를 할 용의가 있어. 얼마든지 우리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이 갈팡질팡하면서 지금 위정교사 1심 선고 목전에 두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소개를 드렸습니다.